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초,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기초부터 찬찬히 일단 절 따라와 주시면 주식보다 쉬운 게 해외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 쏙쏙 들어오도록 일단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을 일단은 뭐 배우기에 앞서서 재테크를 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찬찬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제가 누구냐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소개 일단 간단하게 하고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법인 NJP 트레이딩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 H증권사 등 다수 증권사에서 계속적인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지금 하고 있고요.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M경제TV에서 해외 선물 실투자 대회에서 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경제TV에서 해외 선물 실투자 대회에서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으로 그때 세운 기록이 국내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최장 거래일 연속 수익 기록입니다. 37거래일 연속 수익 기록이 돼서 거의 2달이죠. 그래서 이 기록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A사, 그 다음에 S사, F사 등에서 지금 일단은 증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 자, 해외 선물은 똑같이 평일 5거래일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자, 우리 국내 선물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 못 하잖아요. 자, 요새 보통 보면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면 다 끝나요. 그죠? 예. 좀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급등한 뒤에는 정말 장이 조용하고 오후장도 별 시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식은 거의 천정부지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코스피 지수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식 종목으로 일단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이나 초반에 내가 거래를 좀 잘못해서 손실이 났으면 오후장에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3시 반 돼서 이제 거의 마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기회가 없는데 그럼 기다리는 매매가 좀 불가능하고 좀 조바심이 나죠. 심리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는데 해외 선물은 지금 본격적인 열리는 시간은 유럽 시장이 개장 전후 3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오전장도 잘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초반에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또 수익 기회,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 타이밍에 언제라도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기다리는 매매,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지 않는 매매를, 여유로운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만큼 하루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진입 기회가 많죠. 24시간 기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하거나 이제 보통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뭐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일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내장 열리는 시간에 다 일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억지로 매매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수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해외 선물은 도리어 오전장 3시 정도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특히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미국 시장 개장 전후 9시 정도부터 아까 경제지표 발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경제지표 발표가 미국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장이 가장 변동성이 좋고 수익도 가장 많이 나는 장 시간이 9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자영업자분들 직장 다녀온 뒤에 저녁 먹고 느긋하게 샤워한 다음에 앉아서 딱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딱 9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없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해외 선물 재테크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편하게 매매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전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꼭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꼭 전업을 고려하시는데 사실상 전업은 저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전업을 한다는 거는 월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 재테크는 일단은 전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 일단은 국내 선물보다 굉장히 좋은 게 주식은 종목이 많아서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해외 선물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업 또 너무 많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고르기 힘든데 해외 선물은 또 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로화가 좀 매매 타이밍이 안 나오면 골드를 봐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골드가 안 나오면 오일 아니면 나스닥 지수, 뭐 엔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보다가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이 오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하면은 가장 좋다. 그래서 이런 해외 선물 재테크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이거죠. 시장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관계없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자, 우리 주식하는 이제 지수가 언제 꼬꾸라지냐. 이런 두려움에 지금 벌벌 떨고 계시죠. 지수가 계속 상승률로 안 갑니다. 파동은 항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들어서 올리면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다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격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려올 때는 뭐 할 겁니까? 자, 주식 공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제한돼 있고 우리가 공매도 수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죠.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외 선물입니다. 양방향 거래. 만약에 이제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매도로 진입해서 일단 내려갔을 때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방향에 상관없이 언제든 수익이 가능한 상품이 해외 선물이다. 그래서 주식이 정말 지금 타이밍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는 주식 종목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거의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이제 하방을 좀 봐서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또 봐야 되는 게 24시간 움직이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내장은 3시 반이면 끝나죠. 그럼 그 이후에 밤 시간까지 해외 글로벌 이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악재가 떴어요.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요.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지수가 어저께 마감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개파락해서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이 정도 우리가 벌써 맞고 들어가는 거죠. 대처가 불가능해요. 해외 선물은 24시간 움직여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악재가 터졌어요. 그럼 바로 손절해야죠. 그죠? 우리가 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국내는 주식이든 국내 선물이든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리게 되는 거죠. 손절 가격 밑으로 벌써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또 장점이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거래자들하고 저희는 경쟁하는 겁니다. 중국, 미국, 유럽, 글로벌 참가자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시총 낮은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세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죠? 이 훨씬 투명한 시장이죠. 그죠? 해외 선물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도 풍부하고 변동성도 풍부합니다. 해외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셔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수익 잘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변동성이 잘 나와야 그죠? 수익 그 매매 타이밍 십전도 많겠죠. 수익 기회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해칭인데요. 해칭인데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주식 지금 현재 뭐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너무 위에서 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주가지수가 내려가면서 뭐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뭐 위에서 샀는데 주가지수가 내려갔어요. 아,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손절 타이밍 놓쳤어. 그럼 이제 물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지금 그 시청자분들 계속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자, 국내 선물이든지 해외 선물이든지 만약에 글로벌 악재가 터져서 내려갔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 S&P, 나스닥, 그죠? 나스닥 선물을 비율에 맞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면 이게 주가 지수가 쭉 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매도를 했으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려갔으니까 삼성전자 주식 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해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손실은 고정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증시가 계속 떨어져. 떨어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거의 바닥에 왔었을 때 판단했었을 때 이제 여기 매도분을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그럼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러면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시 수익권으로 간다면 일거양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해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좀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면은 해외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해외 선물로 그다음에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 추세와 혹은 계단식 하락 추세로 매매하기가 쉽다. 이게 뭐냐면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휩소를 줘요.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도 또 주식에서도 많이 나오죠. 원래 보통은 갈 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국내 주식이나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이나 일단은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확 내려버려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 무섭게 이거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다 팔죠. 그래 이렇게 밀어놓고선 이렇게 들어올려 버립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하나의 헤지펀드나 하나의 기관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너무나 참여자들이 많고 또 그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선물은 좀 정확하게 갑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눌리는 폭도 강하게 가는 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눌림이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고 이게 추세가 계속 위로 가겠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기존 매수를 계속 들고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서 또 정확하게 이 정도 계단이죠.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해외 선물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힘의 방향대로 이 패턴을 보고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하락 계단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패턴들을 그려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 좀 거짓 움직임이 없고 이 방향대로 좀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추세 매매로 수익을 내기가 쉽다. 해외 선물은 추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세가 상승을 하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든 일단 쭉 계속 갈 때 이 힘대로 계속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가는 그 힘을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지 않습니까? 이 힘의 방향대로 거래를 하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이런 추세 매매로 할 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낙선은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네. 해외 지표 발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업률 발표 아니면 GDP 발표가 났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런 때가 또 수익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해외 선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지표 발표를 일정을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일 어떤 지표 발표가 나오는지, 뭐 FOMC 발표라든가 일단 그런 재료들이 나오는 발표를 일단은 항상 알아두셔야 되고 그 지표 발표 시점에 딱 나왔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래서 그때도 수익 기회가 굉장히 좋다. 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자, 해외 선물이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제 아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배우셔야죠. 자, 이제 해외 선물이 뭔가를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해외 선물을 일단은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해외 선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물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선물이 뭔지를 모르고 아니면 파생 상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해외 선물을 배우겠다. 이러면은 아예 그 기본 지식이 없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국내 선물이든 파생 상품, 그리고 주식 선물도 파생 상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선물 개념과 파생 상품이 뭔지를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요. 자, 현물거래와 선도거래, 선물거래가 뭐냐? 자, 현물거래,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 이렇게 주면 돈 주죠. 돈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물건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품들을 일단은 현물이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걸 현물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래소 통해서 주식 매매하는 것도 현물거래입니다. 근데 주식 내가 샀는데 저 안 주는데요? 예, 당연히 안 주죠. 그거 언제 받아가지고 또 팔고 그럴 겁니까? 동네에 뭐 딱지치기 하듯이 그러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식 증서가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지금은 온라인 거래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객장도 없어요, 주식에. 그 증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통하는 것도, 주식 매매하는 것도 이 권리가 있는 증서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현물 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도 거래. 이제 이 선물 거래의 개념이 선도 거래 개념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건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김장을 뭐 담그는데 배추가 6개월 뒤에 필요해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하죠. 나 6개월 뒤에 배추 1,500원에 그 배추 재배하는 곳에서 너한테 살게. B한테 살게. 그러면은 그래. 6개월 뒤에 나 1,500원 너한테 팔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도거래입니다. 선도거래. 그래서 밭대기 거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김장에 비유했는데 이 밭대기 거래부터 선도거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확정해서. 그럼 6개월이 딱 지났어요. 지금 6월 달이니까 12월 오늘이 뭐 3일인가요? 뭐 12월 3일이 딱 됐었을 때 이제 이 계약서 갖고 와가지고 자, 너 내놔. 근데 만약에 배추가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었으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하지만 서로 안정적인 폭등하든지 배추 가격 폭등하든지 폭락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그래도 1,500원이면 안정적이다, 가격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로 일단 그런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일단은 이런 선도거래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선도거래 개념 배웠으니까 선물거래 개념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외 선물 지금 재테크는 일단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주식보다는 쉽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배우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해외 선물 재테크 프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